모여라 서학개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뜨겁다 못해 치열한 전쟁터죠. 바로 비트코인 채굴 시장의 진짜 순자를 가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면서 이제 채굴 기업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 기회에 시장을 장악할 거고 또 누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죠. 바로 이 시장의 왕좌를 두고 다투는 세 명의 거인이 있습니다. 마라톤 디지털 MARA, 라이엇 플랫폼 RIOT, 그리고 클린스파크 CLSK. 오늘 이 세 기업을 정말 속속들이 재무 상태부터 미래 전략까지 탈탈 털어서요. 과연 어떤 기업이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에 가장 잘 어울릴지 그 정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회사들을 파헤쳐볼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일단 각 선수가 누군지 프로필부터 제대로 확인하고요. 두 번째, 화려한 말 대신 냉정한 숫자로 실력을 비교해볼 겁니다. 세 번째, 각 기업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그 큰 그림을 들여다보고, 네 번째, 그래서 시장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가로 확인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나한테 딱 맞는 최고의 채굴주는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1라운드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시장의 패권을 두고 격돌하는 세 거인. 지금부터 한 기업씩 그들의 진짜 실체를 만나보시죠. 첫 번째 선수, 마라톤 디지털, 티커는 MARA입니다. 이 회사의 별명은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규모의 제왕. 이름처럼 세계 최대 상장 채굴 기업이고요. 압도적인 채굴 파워와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시장을 그냥 찍어 누르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채굴 산업에서 규모는 그냥 힘 그 자체거든요. 한 번에 많은 채굴기를 사서 가격을 깎고 전력회사랑 협상할 때도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즉, 이 거대한 정치 자체가 다른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성벽, 즉 해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라이엇 플랫폼 RIOT입니다. 라이엇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안정성의 요새입니다. 물론 인프라도 거대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업계에서 가장 탄탄한 재무 상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 정말 살벌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 빚이 없다는 건 어떤 최신 기술보다도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크립토 윈터가 와도 혼자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그런 맷집을 가졌다는 뜻이죠. 마지막 선수, 클린스파크, CLSK입니다. 이 회사는 앞선 두 회사와는 결이 완전 다릅니다. 스스로를 지속 가능성의 혁신가라고 부르죠. 비트코인 채굴하면 항상 환경 파괴범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잖아요. 클린스파크는 이걸 친환경 에너지로 정면 돌파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AI 같은 차세대 기술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시장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각 선수 소개는 끝났으니 이제 말은 그만하고 숫자로 한번 붙어보죠. 기업들이 하는 말 말고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차갑고 객관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들을 딱 붙여놓고 핵심 지표들을 비교해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지금부터 보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각 기업의 진짜 실력이고 또 숨겨진 전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각 회사의 특징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첫 줄, 해시레이트.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채굴 기계의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높을수록 더 많은 비트코인을 캘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마라가 58.3으로 그냥 압도적입니다. CLSK가 45.6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자, 근데 두 번째 줄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마라가 무려 52,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안 팔고 그냥 금고에 쌓아두고 있어요. 이건 이 회사의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과 거의 똑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에 에너지 전략에서는 CLSK가 90% 이상 친환경 에너지로 독보적이죠. 이건 그냥 착한 기업 이미지가 아닙니다.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손, 기관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을 보면 마라와 CLSK는 AI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 라이엇은 뚝심 있게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한 우물만 깊게 파고 있는 모습입니다. 52만 8,500개. 이 숫자가 가진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걸 지금 시세로 바꾸면
무려 8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말이 8조 원이지 어마어마하죠. 이건 마라가 단순히 채굴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거대한 비트코인 은행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라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상 비트코인의 미래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비트코인이 떡상할 때 가장 화끈하게 오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IoT의 필살기입니다. 부채, 즉 빚이 0원입니다. 단 한 푼도 없어요. 롤러코스터처럼 정신없이 흔들리는 이 시장에서 빚이 없다는 건 거친 폭풍우 속에서 가장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 나서 다른 회사들이 이자 갚느라 비명을 지를 때 IoT는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헐값에 나온 매물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IoT를 마음 편히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한편 CLSK가 내세우는 이 90% 이상 친환경 에너지는요, 회사의 미래를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히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더 까다로워질 ESG 기준을 중시하는 거대 연기금이나 펀드들의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자석이 될 거고요. 또 나중에 혹시 모를 탄소세 같은 환경 규제 폭탄도 미리 피해갈 수 있는 아주 영리한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실적도 중요하죠.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미래를 사는 거잖아요. 그쵸? 과연 이 기업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어떤 큰 그림, 어떤 게임 플랜을 짜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시원하게 까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MARA와 CSLK, 이 두 회사의 생각은 이거예요. 비트코인 하나에 우리 회사의 운명을 다 걸 순 없다. 그래서 이들이 다음 타겟으로 잡은 시장이 바로 지금 가장 핫한 AI와 고성능 컴퓨팅, HPC 시장입니다. 얘네들 생각이 딱 이거예요. 아니, 우리 이 엄청난 컴퓨터랑 전기를 왜 비트코인 캐는 데만 써? 이걸로 AI 돌리면 돈이 더 되겠는데?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도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해주는 아주 똑똑한 플랜 B 전략인 거죠.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MARA의 CEO가 포브스 인터뷰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비트코인 채굴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에너지 솔루션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찾고 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죠. 회사의 방향키를 쥔 사람이 직접 밝힌 공식적인 미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ARA를 볼 때 이자는 단순한 비트코인 채굴주가 아니라 미래의 AI 인프라 기업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IoT의 전략은 아주 심플하고 또 강력합니다. 한 우물만 판다. AI니 뭐니 다른데 한눈 안 팔고 오직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본업에만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압도적인 시설 확장으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순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되는 것. 물론 리스크는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무조건 우상향한다고 믿는 투자자에게는 이것만큼 확실하고 매력적인 선택지로 없을 겁니다. 진정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죠. 자, 이렇게 다들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냉정한 평가자, 시장, 월스트리트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말로 하는 평가 말고요. 주가라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딱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 주인공은 단연 CSK였습니다. 무려 68.6%, 정말 미친 상승률을 보여줬죠.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앞에서 봤던 그 HPC, AI 같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뉴스가 터지니까 시장이 이거다 하고 열광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단기적인 분위기, 즉 모멘텀만 보면 CSK가 압도적인 승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간을 좀 더 길게 보면 어떨까요? 기간을 1년으로 딱 넓히는 순간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난 1년간 투자자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준 최종 승자는 110% 넘게 오른 RIoT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화려한 뉴스에 환호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빚없이 꾸준하게 자기 일을 잘하는 기업에 뚝심과 안정성에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짝이는 모멘텀과 묵직한 장기 성과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진짜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세상에 무조건 제일 좋은 주식은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주식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이신가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공격수이신가요? 아니면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수비수이신가요?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최고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파트너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최종 결론입니다. 만약 내가 단기 모멘텀을 이용해서 화끈한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다. 그렇다면 정답은 CLSK입니다. AI와 친환경이라는 지금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를 다 가지고 있어서 뉴스 하나의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그만큼 변동성은 감수해야겠죠? 다음으로 나는 안정적인 중기 성장을 원한다 하시는 분께는 가장 확실한 선택지가 바로 RIoT입니다. 빚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재무 상태, 그리고 흔들림 없는 성장 계획,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5년, 10년 그 이상을 보는 장기 투자자라면 마라에 한번 베팅해 볼 만합니다. 업계 1위라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비트코인을 넘어 AI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그 거대한 꿈이 현실이 된다면 아마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선수를 영입하시겠습니까? 단기전에 화끈한 공격수 CLSK, 중원을 든든하게 지키는 안정적인 미드필더 RIoT, 아니면 게임의 판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장기적인 에이스 마라. 여러분의 투자 철학과 기간에 맞는 최고의 선수를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